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원대한 구상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 역설을 던지는데요. 바로 맥도날드 제국을 건설한 레이 크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공하면 떠올리는 이미지 있잖아요. 거대한 비전, 치밀한 10년 계획, 원대한 청사진 같은. 그런데 이 자료는 그 모든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글의 첫 문장이 레이 크록의 인용문인데 이게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나는 부분에서 전체로 나아간다. 세부적인 것을 완벽하게 만들기 전에는 절대 규모가 큰 아이디어로 넘어가지 않는다. 사실 이 말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좀 회의적이었어요. 아니, 거대한 기업을 만든 사람이 어떻게 큰 그림 없이 작은 것만 보고 성공할 수 있었을까? 이게 가능한 일인가? 오늘 바로 이 거대한 역설을 당신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정말 핵심을 잘 짚어주셨어요. 큰 성공을 위해 작게 생각하라는 말 자체가 모순처럼 들리니까요. 하지만 우리 일상을 한번 돌아보면 바로 그 원대한 구상 때문에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지 않나요? 새해 목표로 올해는 책 50권 읽기라고 거창하게 세워놓고 정작 오늘 저녁에 10분 읽는 건 부담스러워서 미루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 글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어요. 단순히 레이 크록의 성공 비결을 분석하는 걸 넘어서 거대한 목표 앞에서 무력감에 빠지지 않고 매일 꾸준히 전진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삶의 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원대한 구상이라는 매력적인 함정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이 글을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사람들이 왜 그렇게 거창한 계획에 끌리는지 그 심리를 짚어내더라고요. 모든 변수를 통제하고 실패 가능성을 0으로 만들 완벽한 시스템을 꿈꾼다는 거죠. 듣기만 해도 뭔가 가슴이 웅장해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함정의 본질입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행위 자체가 마치 내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착각을 주거든요. 일종의 지적인 만족감이랄까요? 하지만 자료에서는 이걸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건 사실 완벽주의가 아니라 시작에 대한 두려움을 포장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말이죠. 실패가 두려우니까 아직 준비가 덜 됐어. 아직 완벽한 계획이 아니야. 라며 시작 자체를 계속 유예하는 겁니다. 그래 이런 구절이 나와요.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지는 그런 날은 결코 오지 않는다. 아, 정말 뼈 때리는 말이네요. 사실 거대한 목표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얼어붙게 만들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 산을 언제 다 옮기지? 생각하는 순간 그냥 주저앉고 싶어지잖아요. 어떻게 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그 막막함이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첫 삽을 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레이 크록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합니다. 그가 처음부터 미국 전역에 나의 햄버거 가게를 열겠다는 원대한 구상을 한 게 아니었다는 점이 정말 중요해요. 그가 집중한 건 아주 작고 구체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매장 하나, 여기서 최고의 햄버거, 가장 빠른 서비스,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것. 딱 여기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은 거죠. 그 디테일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단순히 맛있는 햄버거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자료에 나온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거의 집착에 가까울 정도예요. 예를 들어 감자튀김? 어떤 감자를 써야 시간이 지나도 눅눅해지지 않는지 알아내려고 수년을 투자했다는 대목이 나와요. 결국 러셋 버뱅크라는 특정 품종의 감자를 찾아냈고 이걸 전국 어디서나 똑같은 맛으로 튀겨내기 위한 최적의 온도와 시간을 표준화했죠. 네, 맞아요. 그 감자튀김 이야기가 이 철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디테일에 집착한 게 아니에요. 고객 경험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디테일을 찾아내서 그걸 완벽하게 만든 겁니다. 패티의 두께와 굽는 시간, 양파를 써는 방식, 직원이 손님에게 건네는 첫 인사까지. 이 모든 작은 완벽함들이 모여서 맥도날드 다음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경험을 만들어낸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전체의 품질은 결국 그것을 구성하는 부분들의 완성도에 달려있다는 진리. 이 글의 비유처럼 금이 간 벽돌로는 절대 튼튼한 성을 지을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레이 크록의 방식이 어떤 건지는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이 작은 완성에 집중하는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힘을 발휘하는 걸까요? 그냥 좋은 햄버거를 만드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었을 텐데요.
이 글에서는 그 효과를 여러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는데 이걸 하나씩 묶어서 이야기해보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 방식이 어떻게 외부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즉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볼까요? 좋은 접근입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외부적인 변화는 바로 신뢰의 구축입니다. 레이크록은 전 세계 최고의 외식 경험을 제공하겠습니다라고 거창하게 선언하지 않았어요. 대신 품질, 서비스, 청결이라는 아주 작고 구체적인 약속을 내걸었죠. 그리고 어느 매장에 가든 어느 시간에 방문하든 그 약속을 칼같이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약속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이 꾸준한 실천을 보고 맥도날드를 신뢰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너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줄게 라는 말보다 내가 힘들 때마다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행동 하나가 더 큰 신뢰를 주는 것처럼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 꾸준함이 주는 안정감이 신뢰의 핵심이군요. 그리고 그런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도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 비유가 참 와닿았는데 매일 칠판을 아주 깨끗하게 닦아놓는 교사나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 조용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목회자의 모습처럼 말보다 행동이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라고 100번 설교하는 리더보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소한 업무를 묵묵히 완벽하게 처리하는 리더의 뒷모습이 훨씬 더 큰 울림을 주죠. 당신의 그 작은 완성이 누군가에게는 나도 저렇게 해봐야겠다는 도전과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력이 퍼져나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신뢰와 영감을 주는군요. 그렇다면 이걸 실천하는 사람, 그 내면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글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와닿았던 부분이 바로 우리를 압도당하지 않게 만든다는 점이었어요. 네, 이건 정말 중요한 심리적 효과입니다. 한 학기 교육과정 전체를 혁신하겠다고 생각하면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해서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되죠. 하지만 오늘 이 수업 하나만큼은 정말 완벽하게 준비해서 아이들의 눈을 반짝이게 만들겠다고 목표를 바꾸는 순간 우리는 거대한 목표가 주는 압박감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작은 부분에 집중함으로써 무력감 대신 성취감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작은 성취감이 매일 쌓이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 즉 지속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군요.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다 지쳐 쓰러지는 대신 매일의 작은 성공이 다음 날의 도전을 위한 에너지가 되어주는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거네요. 바로 그 선순환의 끝에 감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주 인상적인데요.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창한 목표만 바라보면 늘 지금의 나는 부족하고 불만족스럽습니다. 아직 멀었어 라는 채찍질만 하게 되죠. 하지만 오늘 하루라는 작은 단위로 성공을 정의하면 아주 사소한 것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자료에 나온 표현을 빌리자면 오늘 학생 한 명이 내 설명에 아하 하는 표정을 지었을 때, 오늘 내가 만든 보고서에 오탈자가 하나도 없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작은 감사들이 모여 행복한 삶을 만들고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되어준다고 이 글은 말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외부적으로는 신뢰와 영감을 주고 내부적으로는 압도감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동력과 감사를 얻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이렇게 작은 것에만 계속 집중하다 보면 정작 더 큰 기회나 전체적인 방향성을 놓치게 될 위험은 없을까요? 소위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우를 범할 수도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철학의 진짜 마법이 시작됩니다. 바로 통찰력의 발현이죠. 역설적이게도 작은 것에 깊이 몰입할 때 비로소 전체를 꿰뚫는 본질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레이크록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시예요. 그는 매장의 모든 세세한 운영 과정을 완벽하게 표준화하는 과정에서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나는 단순히 햄버거를 파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이 완벽한 시스템을 복제해서 파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맥도날드는 외식업이 아니라 부동산업이다 라는 말로 이어지는 거군요. 매장을 낼 때 가장 좋은 입지의 부동산을 사들이고 그 부동산을 가맹점주에게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돈을 벌었다고요. 만약 그가 처음부터 전 세계에 햄버거 제국을 건설하겠다는 생각만 했다면 정작 그 제국을 떠받칠 완벽하게 복제 가능한 시스템이라는 핵심을 놓쳤을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하나의 우물을 깊게 파다 보니 모든 우물을 연결하는 거대한 지하 수맥을 발견하게 된 셈이죠. 그리고 이 모든 작은 완성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함의 기초가 됩니다. 이 글은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바로 이 디테일에 대한 집요함에 있다고 말해요. 자료에서 든 교사의 예처럼 모든 학생의 이름을 기억하고 과제물 하나하나에 손글씨로 정성스러운 피드백을 달아주는 그 작은 행동들. 그런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쌓여 저 선생님은 진짜 전문가다라는 인식을 만들고 진정한 전문성을 구축하는 거죠. 탁월함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작은 완성들의 총합이라는 겁니다. 와, 이렇게 연결해서 들어보니까 작은 완성이라는 개념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다가오네요. 단순히 성실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뢰와 영감, 지속 가능성을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통찰과 탁월함으로 이어지는 굉장히 고도화된 전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글은 교사나 목회자의 예를 많이 들고 있지만 사실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잖아요. 혹시 지금 너무 거대한 계획에 짓눌려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글의 조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번 분기에 부서 전체의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하겠다가 아니라 이번 주에 내가 주관하는 회의 하나만큼은 시간 엄수부터 명확한 결론 도출까지 완벽하게 진행해 보겠다처럼요. 목표를 아주 작고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 내 통제하에 있는 것으로 바꾸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 가장 작은 일 하나를 찾아보는 겁니다. 내일 아침 이메일 한 통을 정말 정성껏 써보기. 오늘 저녁 식사 메뉴 하나를 레시피 그대로 완벽하게 만들어보기. 퇴근 전 5분 동안 내 책상을 완벽하게 정리하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 작은 성공의 경험을 직접 맛보는 겁니다. 그 작은 성취감이 시작에 대한 두려움을 깨고 나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기 효능감의 사이클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오늘은 네이크록의 철학을 담은 글을 통해 원대한 구상이라는 매력적인 함정에서 벗어나 작은 완성이 가진 거대한 힘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것에 집중하는 삶의 태도가 우리를 압도감에서 구하고 외부의 신뢰를 쌓게 하며 지치지 않고 나아갈 동력을 주고 결국에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탁월함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이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은 마지막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는 성경 구절로 끝을 맺습니다. 이 말을 바탕으로 당신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거대한 목표나 해야 할 일 목록은 잠시 잊어보세요. 대신 당신의 삶이나 일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정말 사소하고 하찮을지라도 당신이 그것 하나만큼은 정말 완벽하게 해냈을 때 전체 그림을 미묘하게 바꿀 수 있는 바로 그 작은 일은 무엇인가요? 당신만의 완벽한 감자튀김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한 가지를 찾아 온전히 집중해보는 건 어떨까요?